안녕하십니까. 최용우 행정사입니다. 본방을 시청하시고 만족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달 초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의료자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만족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험 소비자들이 그동안 여러분의 목에 족쇄를 채웠던 의료자문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의료자문과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통상 자문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국가기관은 분야별로 각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로부터 정책이나 시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성취하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자문이란 환자에게 특정 진료 또는 수술 행위를 행하기에 앞서 그 적정성이나 적합성에 대하여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대부분의 자문의사들은 환자인 보험 소비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한 담당 의사가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진료 기록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그럴듯하게 제목만 의료자문 회신서 또는 분석 및 의료자문이란 명칭을 붙여 수많은 보험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보험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유린하였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나 의료자문의사들이 행하는 의료자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료 행위 이전에 행하는 의료자문이 아니고 실상은 피보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의 의료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즉 의료행위,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간한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 36쪽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에 대한 궁금증은 진료 의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작성된 진단서 내용은 보호되어 누구나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11월 20일 선고한 2008 구합 만 145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의료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질병에 맞는 의료행위의 선택과 시행은 의료인에게 맡기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환자와 질병의 상태에 맞는 의료 방법을 전문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도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료행위 불간섭 원칙에 대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만 적용되고 의료행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간섭의 원칙이나 독립성의 원칙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헌법 등 다른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요즘 언론이나 검찰 및 법원의 내부에서 거론되는 수사 또는 재판의 독립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 제4조 1항에는 반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등의 기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4조 제1항에는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들 중에 사후의 독립성이나 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의 독립성이나 불간섭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은 사후의 독립성이나 불간섭의 원칙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결국 행위 당시의 독립성이나 불간섭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행위 간섭과 관련하여 강주고등법원은 2020년 9월 17일에 선고한 2020나 21,106호 판결에서 A 메디컬 컨설팅 및 B 대학교 병원의 소속 의사가 작성한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작성한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이미 종료된 의료행위에 대한 다른 의사의 사후적인 평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문서들의 작성 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A 수사기관은 어느 보험 소비자의 B기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B기관의 입원 적정성 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사후평가이며 의료행위의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기관은 자신들이 행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은 2016년 9월 30일 이전에는 행정절차법 제7조, 2016년 9월 30일 이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비용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B기관은 이러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특히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침입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행위 주체인 병원이나 의사에게는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정작 의료행위에 몸뚱아리만 빌려진 객체에 불과한 피보험자에게는 입원 치료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하는 B기관의 의도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시단체는 법원, 경찰 등으로부터 의뢰된 진료기록 감정 업무의 수행이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 의료행위 간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보험 소비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감정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제정한 의료법 제12조 제1항이 결국은 C단체의 내부 규정인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사님의 재판 업무에 대한 사후 독립성은 보장된 데 반하여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후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하여 여러분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들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사후에는 개나 소나 누구든지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보험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환자나 피보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들이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치료가 끝난 다음 입원 치료비를 정산할 때 그동안 치료가 과잉진료 또는 부적정한 입원이었다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면 결국 담당 의사들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담당 의사들은 자신들의 진료 행위가 적정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법원에서 적정한 입원이라고 판단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추후 보험회사들은 보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치료가 부적정한 것이라면 결국은 환자는 치료비는 한 푼도 안 내고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견처럼 의료행위에 대하여 사후 간섭이 허용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각 보험회사에서 암호화로 처리하여 공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그동안 보험 소비자들이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 같은 자문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문의사들의 명단을 잘 보셨죠? 비록 익명으로 처리된 명단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한 사람들은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암호화로 공개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통하여 그중 몇몇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로 활동하면서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험 소비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였던 의료자문이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그리고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시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작성은 법무사,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진정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우군을 만드십시오. 또한 그동안 보험 소비자들에게 형사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갑질을 많이 했던 보험회사를 색출하여 해당 보험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룹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러한 보험회사들이 보험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명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여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모집인의 신분 여하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고지 의무 위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모집인이 어느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라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만약 모집인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직원이라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 즉 보험회사가 안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보험회사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리인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인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행포이며 법률 규정을 잘 모르는 보험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증권 좌측 하단의 취급란을 확인하여 만약 취급자가 무슨 대리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또는 강제 해지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지이므로 보험계약 복원 요청을 하십시오. 만약 보험증권이 없다면 첨부된 개인정보 열람 요청서를 참고하여 자필 서명된 청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취급자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법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금융 소비자 보호 모범 기준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그 관련 법령 규정을 여기에 공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업무나 청구는 보험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에 있는 행정사분들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은 약관이나 법률 규정에 어두워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스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허위진단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